34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연속이고 극한값이 2분의 9래. 1로 가는 극한이 2분의 9라는 건 1에서의 함수값도 2분의 9라는 소리잖아.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을 해요. 자, 양변에다가 먼저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0이 나오고 우변은 x3승 아니지? 1 대입한 거니까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맞아요? 34번에 나번식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그 다음에 1로 가는 극한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fx를 이렇게 씁시다. 너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일 때는 f1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fx는 지금 양의 실수에서는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즉 f1은 1로 가는 극한인 가번에 나와 있는 2분의 9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극한을 취해서 너가 2분의 9다 이런 식으로 극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를 대입하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조립제법을 바로 써달라고 했고 조립제법 가지고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조립제법. 응? 뭐 이상한데? 안 이상한데?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0이고 요게 이제 인수분해한 남은 거.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에 x제곱 a 플러스 1x a 플러스 1 나누기 x 빼기 1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서 1을 대입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2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오니? 2a 더하기 3 나오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a는 3이 나오네요. a가 나오면 b가 나오죠? b 나오면 다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인데 함수의 연속 파트 문제들은 함수 극한 단원에서의 극한에 대한 연산이라든지 미정계수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하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우리는 2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더 볼 거고. 자, 48번은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니?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뭘 보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함수값에 무엇을 관찰하는 거야? 함수값의 개수 탈락. 무엇을 보는 거죠? 그걸 뭐라 불러? 함수값에? 늘 못 열죠? 좀 도와드려라. 그냥 힘있게 열면 돼. 뭐 아니 저 방도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왠지 모르겠어. 함수값의 부호를 보는 거죠.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지면 실근이 존재한다. 그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중간에 F1이 0이라고 나와 있어요. F1이 0인 거는 실근 한 개를 그냥 추가로 준 거야. 플러스 1인 거야. 그냥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자, 0에서 플러스로 가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부호 변화가 아니에요. 부호 변화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그럼 봐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함수값은 마일에서 플러스 1로 부호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1에서 2로 2에서 0으로 자 0일 때 함수 실근이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다시 2에서 3으로 갈 때 다시 2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부호 변화가 또 한 번 있고 역시 실근이 있겠지. 그지? 총 3개 이상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그런 식으로 세시면 되고, 어떻게 얘가 나오죠? 어떻게 6개가 나오지? 어디가 실근인 건데 지금? X축과 만나는 게 실근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세는 거지? 그렇게 세겠는데? 그렇게 세시면 돼요. 자, 52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역시 사이값 정리기는 한데 얘는 fx는 0이 아니에요. 좀 다르죠? fx는 x입니다. fx는 x. 얘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요걸로 풉니다. 이렇게. 사이값 정리해서 우리가 한쪽을 다 넘겨주시면 역시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0부터 5 사이에서 실근이 정확하게 2개라고 했고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 여기다 이제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F0 빼기 0 찾으시고 F1 빼기 1 찾으시고 6개 하셔야 됩니다. F2 빼기 2 3 빼기 3 4 빼기 4 5 빼기 5. 자, 값을 다 쓰는 거는 개 귀찮기 때문에 부호만 봅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자, 1에서 0 빼면 양수, 맞아요? 2에서 1 빼면 양수, 2에서 2 빼면 0, 4에서 3 빼면 양수, 마이너스 1에서 4 빼면 음수, 3에서 5 빼면 음수, 맞아요? 지금 그냥 간만 계산한 거야? 부호만 쓴 거야? 여기 일단 한 개 있지? 그 다음에는 여기야 부호 변화가 있지, 그지? 부호 변화 보는 거 여기 한 개, 여기 2개 끝입니다. 정확히 2개 있다고 그랬잖아. 부호 변화가 있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다고. 즉 여긴 반드시 실근이 있어야 돼요. 한 개, 2개는 끝이라는 거야. 즉 3과 4 사이에 반드시 존재할 답이 그래서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한쪽으로 넘겨서 는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는형으로 바꾸면 부호만 보시면 된다. 가끔 애들이 fx 해놓고 거기다 ymax 긋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되면 뭐 x제곱 마이너스 x 그릴래? 이건 너무 귀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으로 싸그리 넘겨서 는형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61. 다음과 같은 곱함수의 연속성이죠. 곱함수의 연속성.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A, B에 대하여 너의 값을 구해보자. 얘는 최소한 fx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fx는 x는 0에서 경계를 가지고 0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맞아요? 위아래다 0을 넣어보시면 위에는 2 나오고 아래는 4 나오면서 불연속 나오죠. 그 정도는 찾으셨을 것 같고 gx도 어떨까 사실은 a라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x 플러스 a 플러스 1과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값은 얘보다 항상 1만큼이 더 커요. 맞아? 즉 동일한 값을 x에다 대입하면 위아래가 서로 같을 리가 없습니다. 즉 얘도 불연속인 함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는 일단은 양수래요. 둘이 곱한 함수인데 b는 양수고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gx 같은 경우에는 b가 양수기 때문에 gx는 두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b라는 경계값을 제외하고는 0에서는 당연히 gx는 연속이에요. 맞아? 얘는 어때? b에서는 어떨까? 아까 gx는 b에서 분명히 불연속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얘는 b에서 뭐가 돼? fx는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0에서만 불연속이야.
어지간해서는 다항함수는 다 연속인데 우리가 이제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얘는 0에서는 불연속이란 말이야.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0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라고. 근데 B가 내가 0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B는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고 당연히 연속이라고. 연속. 이거를 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구조 자체가 얘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 혹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라는 거예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같은 걸 판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0과 B에서만 만족을 하시면 fx 곱하기 gx는 0과 B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서만 연속성을 확보를 하면 돼요. 자, fx가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 연속함수인 gx는 0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G0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되려면? G0은 뭐야? 0이잖아, 0.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된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서로 다른 세 숫자에다가 뭔가를 똑같이 곱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0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FB가 0인 거죠? 자, G0을 넣어봐. 어디야? 여기겠지, 그지? 왜냐면 B는 0보다 크니까 0이라는 거는 이쪽 자리에 들어가요. 0 들어가서 0이냐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 같은 경우에는 FB가 0인데 위아래 중에서 B는 이쪽에 들어가죠. B는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연산된 형태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다음에 64번 원과의 교점의 개수 판단인데 자, 어떤 원과 직선이 만나는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정확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요?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은 순간이 원의 직선이 착 접할 때이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교점의 개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테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이 찾으셔야 할 거는 바로 그 경계인 y는 x 플러스 k와 원이 접하는 순간만 찾으시면 끝입니다. 그럼 식 쓰면 되겠죠? 써보세요. 반지름 1는 루트 1 더하기 1 분의 1 빼기 2 더하기 k 바깥의 절대값. 내가 지금 불러준 식이 뭔지 알겠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쓴 거죠. 1,2부터 y는 x 플러스 k까지의 거리 공식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k값이 두 개가 나와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시면 k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67. 67은 67-1번일까? 2번일까? 67 전체인가? 67-2번인가? 민경이 네 건 것 같아. 67번. 아니야? 그래? 그럼 넘어가자. 70번. 70번 이제 할 수 있을까? 아까 해설해 준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테스트 해설해 준 거랑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1 갖다 넣으면 A 빼기 B가 0이니까 A는 B 나오죠. B에다 A 넣고
A로 묶고 유리화해서 약분.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거는 잘 유리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x-1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풀어줬지? 루트 x-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원래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매번 다 유리화하고 자빠져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어떤 것들은 내가 유리화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나중에 할 일이 있다고. 너네 보고 이건 구하라고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그럼 얘는 어차피 뭐야? 얘는 요거 곱하기 2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차피 뭐야? 너를 t라고 놓으면 t의 3승 빼기 2잖아. 그지? 약분되면 t제곱 t 플러스니까 이거 3으로 가자. 3. 3 곱하기 6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나온다고. 근데 이제 세제곱근 정도 나오면 여러분이 헤맨단 말이야. 이거를 다 유리화를 하려고 하면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하기도 되게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유리화 없이도 인수분해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 다음에 71, 78 두 개 남았다. 자, 71번은 어떤 문제였냐면 먼저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그냥 2차 함수이자 연속 함수인 거죠. gx를 어떻게 만들었니? fx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fx 플러스 1과 fx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인데, 그 다음에 gx를 제곱을 해서 x는 0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지금, 요거에다가 한번 0 넣어볼까? 그냥 gx가 혹시 연속이는 아닐까 해서 넣어봤어. 그럼 위에는 f1 나오고 밑에는 f-1이 나와. 그지?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비교해보세요. fx에다가.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왜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냐면 2차 함수라는 건 함수값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그 x좌표끼리 서로 같든지 아니면 그 x좌표끼리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아닙니다. 서로 대칭일 때만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일치할 수도 있어요. x좌표가. 얘는 어쨌거나 1과 마이너스 1이 일치하지도 않고 보니까 대칭축이 얼마예요? 대칭축이 2분의 1인 걸로 봐서는 대칭조차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제곱을 해서 같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서로 이 값 자체는 같진 않아. f1과 f-1이 같진 않은데 제곱해서 같다는 거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고 사실은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안에 속의 내용물이 서로 같거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거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는 둘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너의 결론은 f1 더하기 f-1이 0이다 입니다. 이렇게 풀어나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저걸 이용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gx가 연속이라고 한 게 아니라 gx의 제곱이 연속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죠? 너 몸 안 좋다더니 저거 에어컨 그렇게 쐬도 되겠어? 괜찮아? 아 그래? 응,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78번 어떻게 더위 사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나?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복날에 뭐 좀 먹었나요?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초복인 줄. 응. 그래? 어제가 되게 더웠어. 어제가 되게 더웠어.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덥지 않았나? 비 와가지고. 응. 그래? 자, 78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요 x-2는 fx 플러스 2 밑줄 칠게요. fx-2는 fx 플러스 2. 요게 이제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 요거. f x 빼기 2는 f x 플러스 2. 요거. 요게 이제 무슨 표현이었냐면, 반복되는 주기성 표현이었죠. 주기성 표현. 그죠? 이거는 대칭성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칭성 표현이 되려면 요게 대칭성 표현입니다. 얘는 4마다 반복되는 표현. 얘는 x는 2에 대한 선대칭 표현. 이렇게. 근데 어차피 대입해서 푼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구간이 0, 2, 4지. 그러면 위아래다가 일단은 2를 대입했을 때 서로 식이 같게 나와야 돼요. 위아래다 2를 더 대입하시면 4 더하기 2a 마이너스 2b가 0이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위아래다 2 대입했고, 그 다음에는 요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4마다 반복된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역시 대입해 보시면 f0은 f4가 나와요. 즉 위의 식에다 0을 넣은 것과 아래 식에다가 4를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등호가 빠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등호가 빠져 있어도 우리는 어차피 0으로 가는 우극함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0을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등호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위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b랑 밑에다가 4를 넣으면 4 나오나요? 이렇게. 됐죠? 박하지도 잡고, 박하지 돌개, 박하지가 돌개네, 돌개. 돌개도 잡아서 라면에 넣어서 먹고.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분계수. 그놈의 미분계수. 아, 미분계수 어렵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미분계수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요. 도함수는 가볍게, 증명만 간단하게, 미분하는 법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미분계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미분계수를 정의하려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미분계수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은 어떠한 a, b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b-a분의 fb-fa.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에게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서로 다른 두 점, 함수 위에 두 점. 충분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요 B라는 점이 점점 이쪽으로 A라는 점을 향해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A는 가만히 있고 요 X좌표에 해당하는 B가 A를 향해 다가올 수 있잖아. 그지? 즉, 리미트 B가 A를 향해서 다가온다면 fb-fa에 B가 A로 갈 때의 극한 값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점 너가 한 점으로 포개어지겠죠. 그죠? 거의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때 다가가는 그 기울기는, 그 직선 자체는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냐면 바로 요 접선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접선. 즉, 요 두 점을 연결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무엇을 향해서 포개어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딱 요 접선을 향해서 다가가요. 즉, 이것의 극한 값은 무엇이 되냐면 저 접선의 A에서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용어로는
f 프라임 a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a의 정의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쪽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이런 부분들을 배운 이유 자체가 이렇게 생긴 미분계수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x제곱이 있어요. 자, 1,1이 있고 이쪽에 b, b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b, b제곱이 있어서 우리가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한번 구해볼까요? 둘을 연결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b 빼기 1분의 b제곱 빼기 1. 요게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리미트 b를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1을 향해서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점점 1을 향해서 다가오면서 무엇에 다가가냐면 1에서의 접선으로 다가갑니다. 그 1에서의 접선은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약분해서 기울기 나오죠? 기울기는 2가 되게 돼 있어요. 2. 그지? 약분되면서 b 플러스 1이 되면서 1 들어가면 2가 나와요. 즉, 이 1,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야. 즉, 이 접선이 뭐가 나오냐면 y는 2 x 빼기 1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옵니다. 됐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 이게 지금 내가 미분계수를 구해서 접선인 방정식까지를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저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고,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평균 변화율이 항상 다항식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다항함수들은 x제곱, 뭐 x3승, x4승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봐봐. 분모는 b 빼기 a야. 분자는 b의 n승 빼기 a의 n승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 b의 n승 빼기 a의 n승은 어차피 b 빼기 a로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약분하고서 식 전개하면 결국에는 다항식의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미분계수 첫 번째 형태는 요건데, 여기서 b가 a로 다가간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서는 보통은 무슨 변수를 가지고 극한을 썼냐면 x를 가지고 썼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x를 넣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fx 빼기 fa. 이게 f 프라임 a입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일단 첫 번째로 요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요 x-a라는 거를 치환을 좀 해볼 건데, 이거를 h라는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자는 뭐 여러분이 편할 대로 쓰시면 되는데, 주로 h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 너를 h라고 놓으면 이제는 리미트 h는 어디로 가겠어? x가 a로 가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요? 이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h는 0을 향해서 0. x가 a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요. h 분의 f에, 자, x 대신에 나는 뭘 쓸 거냐면 a 더하기 h를 쓸 거고요.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에 눈을 뜨셔야 되는데, 이 평균 변화율 구조는 항상 뭔가 함수값끼리 서로 빼고 나면은 그 안에 정의역, x좌표끼리 서로 뺀 것을 분모로 하고 있고, 거기서 극한을 취해준 미분계수 형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뺐죠. 얘도 잘 보시면 얘가 세모의 역할을 하고 얘가 네모의 역할을 한다고 친다면 얘는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게 요거죠. 그지? 얘가 세모 빼기 네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형태는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평균 변화율은 x좌표의 변화량 분의 y좌표의 변화량이 이랬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데, x좌표의 변화량 분의 y좌표의 변화량이죠. 여기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하는 방식이었고, 근데 이제 B가 A로 다가간다는 거는
이 x좌표의 변화량이 0으로 다가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y좌표의 변화량도 역시 0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고 0분의 0꼴에 수렴하는 극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식변형들이 다채롭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볼까? 자, 너네한테 이런 쉬운 걸 한번 줘볼게요. f'2가 3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2 fx 빼기 2f2. 자, 예컨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미분계수를 주고 어떤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시당초의 미분계수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미분계수라는 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극한에 불과해. 어떤 극한 값의 형태이고 너네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도 뭔가 극한을 줄 테니 이 극한 가지고 다른 극한을 니네가 한번 계산해 볼래?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극한을 가지고 극한을 구할 때는 그 극한을 온전하게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구할 건데 f'2가 3이라는 거는 요식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원래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그죠? 즉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생긴 극한이 3일 때 너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랑 똑같다고. F'2라고 그냥 줄여서 썼을 뿐. 그럼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은 분자를 보니까 2로 묶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맞춰졌죠? 부모는 x 빼기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얘를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또 묶을 수가 있죠. 그지?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여기는 2고 x가 2로 다가가면 이만큼은 4로 갑니다. 즉 이 부분은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2분의 1로. 이제 요 극한이 3이었으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또 내가 미분계수를 주고 이렇게 생긴 극한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 h와 관련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아, 이 강의실이 칠판이 너무 좁아요. 한 두 문제 쓰면 막 여기 부딪혀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이 막대기도 맨날 좀 맨날 찔려가지고 아우 불편해. 자, 빨리 두 명 데려오세요. 자, 두 명 데려오면 저기랑 동률입니다. 동률이지만 내가 짬이 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저기가 그러게 모르겠어요. 자. 저쪽이 두 반이 막 크로스로 수업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 내가 수업하는 내가 사실 되게 불편해. 자꾸 내가 맨날 이 지랄 부딪힌단 말이야, 여기. 뭔가 한 2m 더 뒤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한 문제 썼는데 씨발 공간이 없잖아. 나는 글씨를 크게 쓰는 편도 아닌데. 원장님 글씨 졸라 크게 써요. 원장님은 이게 일반적인 글씨 크기예요. 요거 하나가. 글씨 되게 크게 써요. 보통 여기만 한 문제밖에 못 푸실 거야. 자, 이거 해볼게. 조건은 동일해요. 조건을 이렇게 동일하게 주고 h가 0으로 갈 때 이걸 한번 해봅시다. f2 더하기 h 제곱 빼기 f2 나누기 h의 3승 더하기 2h 제곱. 예컨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보니까 너에서 너를 빼면 분모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h의 제곱이 와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읍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내가 h제곱도 어차피 0으로 가잖아. 너네가 이거를 h제곱을 뭐 t라는 새로운 변수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이름이 중요한 게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너 빼기 너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요만큼의 구조가 뭐가 되냐면
F'의 2에서 미분계수가 있는데 F의 2에서 미분계수. 근데 이 부분이 남지. H가 0으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냐면 2로 가죠. 여전히 2분의 3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의 어떤 변형들이 존재하는데,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한 식변형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게 가장 기초, 생기초입니다. 근데, 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연속성,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하면 f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뭐 f'a다라고도 얘기하지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봅시다. 이 극한은 0분의 0꼴이에요. 맞죠? 그래야지만 수렴하는 극한이 나올 거야. 분모는 0으로 다가가고 있어. 즉 분자도 역시 0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아니야. 한 단계 다시 써줄게. 자, 이게 값이 뭐가 된다고?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이 상태. 그냥 양변에 x 빼기 a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 너의 극한은 fa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로 막 써 있는 거를 수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수식으로 적혀 있는 거를 말로써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무슨 뜻이었어요? x는 a에서 fx가 뭐다?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게? 무슨 표현이야? 연속이 되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왜? 얘가 a에서의 극한, 얘가 a에서의 함수값,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가 그 점에서 연속이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면 애시당초에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자가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고 분자는 0이 아니면 수렴하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극한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A로 가는 극한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의 극한값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즉 뭐가 가능하냐면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요게 있고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자, 요게 있다고. 이거를 우리는 원래는 좌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미분계수기 때문에 이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너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여기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은 언뜻 생각을 했을 때 잘 떠오르지가 않을 거라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관찰을 해봅니다. 자,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얘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 자, 그럼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x 빼기 0분의 절대값 x 빼기 0이죠. 어차피 너의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에요.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형태인 거지. 0,0 원점이랑 x, 절대값 x를 연결한 거. 근데 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x를 뭘로 나오겠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즉 x분의 마이너스 x라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0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 식은 다 똑같은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아닌 플러스 x로 나왔을 테니 그 우미분계수는 1이 나온다는 거야. 둘이 서로 분명히 다르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저기서 미분계수를 만드는 법을 어떤 식으로 보여드렸냐면 한 점 A라는 거를 잡아놓고 B라는 점을 점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가면서 둘의 평균 변화율을 관찰해서 맞아요? 그럼 한 점이 여기 있고 한 점이 여기 있으면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될까? 평균 변화율은 계속해서 뭐가 될까? 이거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그게 요거예요 지금. 만약에 x가 0에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오면 요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너랑 너랑은 극한값이 서로 달라요. 근데 연속이죠. 연속함수인 건 보이지. 그래프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래프 연결돼 있고 연속함수임에도 불구하고 A에서 미분이 되지 않는 이렇게 생긴 특별한 경우가 있고요. 자, 그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뾰족하게 나와요. 뾰족.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첨점이라고 불러요. 첨점. 너네 요새 한자 잘 안 배우지? 이 뾰족할 첨자예요. 약간 뭐 첨단 할 때 이런 때 사용되는 한자인데 여튼 첨점이라고 불러요. 뾰족한 점. 응? 그렇죠? 자, 뭐 그런 표현들, 뭐 첨예하게 대립한다, 뭐 이런 표현들. 잘 뭐냐? 알아? 너네 어휘력 이상 좀 알고 있습니다. 다. 문해력 그 이슈 다 알고 있어요. 두 집단이 뭐 첨예하게 대립한다, 되게 뾰족하게 대립한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점에서 이 녀석이 미분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어떤 함수를 띡 주고 얘가 A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보려면 여러분은 뭘 계산한다? 미분 계수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 좌미분, 우미분 계수 따로 하셔야 되면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더니 둘이 서로 일치하면 오케이, 미분 가능하고 둘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뭔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아까 내가 불연속일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여기가 A라고 쳐봅시다. 이게 A, FA예요. 오른쪽에서 막 다가와. 자,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있니? 잘 봐. B가 처음에 여기 있어. 여기 보이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기울기 어디로 가요? 점점 다가가면, 한없이 다가가면 A로. 마이너스만 들어가는 거 보여요? 발산하는 거 보여요?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 B가 점점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따라온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A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먼 들어가잖아. X좌표의 차이는 0으로 가는데 함수 값의 차이가 0이 아니잖아. 그지?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오면서 역시 발산하죠. 이렇게 불연속이 되면 무조건 미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조금 또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걔는 이제 내신 문제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게 지금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미분계수, 식변형 하는 것들 좀 풀어볼 거고요. 미분 가능성까지를 살폈는데 13번부터 나오는 미분 가능성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 다항함수의 미분과 관련해서 다항함수 미분을 좀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항함수의 미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미분까지 설명하고 문제 조금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요거 기억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 자, 이게 뭐였냐면 어떤 점 A에서의 미분계수였어. 그지? A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불렀었다. 이거를 내가 A 대신에 A라는 자리에 변수 X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어? A는 여기서는 사실은 정해진 상수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을 갖도록 하는 어떤 변수 x의 관점으로 x를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는 f 프라임 x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는 뭘까? 그래서의 미분계수. 얘는 도함수라고 되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x값이 정해지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정해주는, 즉 미분계수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가 도함수예요. 우리가 x값이 정해지면 요 식이 정해지거든. 내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 자, 아까 우리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이 식에다 갖다 한번 넣어볼게. 이거 기가 막히게 계산이 됩니다. h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 제곱 빼기 x제곱.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죠? f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h랑 x를 넣고 서로 뺐습니다. 자, 분자는 뭐가 나오냐면 2xh 더하기 h제곱이 나와요. 맞죠? h 한 개씩 약분합시다. h 한 개 남지. h 0으로 가지. 얘는 0으로 갔겠지. 그럼 누구만 남겠어? 당연히 2x만 남게 된다고.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구해드린 이 2x라는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x제곱의 도함수라는 녀석이에요. 이 도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x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예컨대 여기다 0을 넣어봐. 0 나오지. x제곱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1 넣어봐. 2 나오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예요. 이런 식으로. 2 들어가면 4 나오지.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4가 나오고 이렇게. 즉 그때그때 내가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함수를 구해놓고 나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수투는 도함수를 시작해서 도함수로 끝나는 과목이에요. 도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전반에 대한 어떤 정보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이에요. 다시 어떤 fx에 대한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이 fx를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x제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줬죠. x제곱 말고도 x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x의 n승에 대해서. 봐봐. x의 n승은 너를 미분을 한다는 걸 이렇게 위에다 따옴표를 붙이거든. 괄호를 지워 따옴표를 붙이는 거를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붙어있죠. f'x 이렇게 붙어있죠. fx 미분하면 f'x. 자,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는 h가 0으로 h분의 x 더하기 h의 n승에서 x의 n승을 빼줍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이 구조를 보시면 자, n승 빼기 n승이니까 묶을 수가 있어. 어떻게 묶이냐면 x 플러스 h에서 x를 뺀 거 곱하기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정신 차려. 자, x 더하기 h의 n-1승 더하기 x 더하기 h의 n-2승 곱하기 x 더하기 쪼로록 x의 n-1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죠. x n승 빼기 a의 n승 빼기 b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자, 근데 요게 정확하게 h죠. 약분되죠. 약분됩니다. 여기서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h를 0으로 보낸다는 거는 얘는 어디로 가냐면 x로 가겠죠. 얘도 다 x로 가죠. 그지? 그럼 얘도 x의 n-1승으로 가고 얘도 x의 n-2승 곱하기 x의 1승이니까 또 x의 n-1승으로 가고 마지막 항도 x의 n-1승으로 가요. 모조리 다 x의 n-1승으로 갑니다. 근데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정확히 n개예요. 이렇게. x의 얘 입장에서 x의 0승부터 0, 1, 2, 땡땡 n-1까지니까 n개입니다. n개. 즉 n개의 x의 n-1승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n이 앞으로 나오고 지수는 하나가 깎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을 미분을 한다. 2가 앞으로 나오고 2였으니까 1로 바뀐다고. 직선은 어떻게 될까? 1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항상 어떻게 될까?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잘 생각해봐. 미분계수라는 건 어디서 온다고 원래? 처음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에서 온다고. 너네가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봐. 평균 변화율이 얼마겠어? 저런 경우에 2x면 항상 어딜 잡아도 평균 변화율이 2x가 되겠지, 그지? 즉 직선의 도함수는 그냥 그 직선의 기울기예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어떻게 잡아도 2짜리니까. 뭐 접선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럼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얼마겠어? 당연히. 얘는 기울기 얼마짜리? 0이죠.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에요. 1차를 미분하면 그냥 상수가 남고 2차 이상을 미분하면 이제 1차 이하의 다항식들이 나오고 1차 이상의 다항식들이.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의 n승뿐만 아니라 어떤 fx가 있고 gx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을 더하거나 뺀 것을 미분을 해봐야, 실수배를 해봐야 어차피 미분을 한다는 행위는 내가 뭘 하는 거냐면 극한값을 구하는 행위예요. 맞죠? 그것도 수렴하는 극한값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하더라도 따로따로 미분을 해서 더하거나 뺀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야. 즉 여러분이 예를 들면 x에 4승 더하기 3x 제곱 빼기 7x 이런 거를 미분을 한다고 치면 따로따로 한다고. 4x 3승 실수배 3 곱하기 2니까 6x 빼기 n 상수하고 만나면 이렇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1, 요거는 없어지죠. 그냥 마이너스 7만 납니다. 이렇게. 플러스 1이어도 똑같죠? 없죠? 뒤에. 상수하고 날아가죠?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을 할 줄 아셔야지 이제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갑니다. 자, 문제 몇 개만 보고 잠깐 쉴게요. 원래 문제가 34문제였는데 줄였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너무 늦게 갈 것 같아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문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번 함수 fx에 0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 계수가 서로 같을 때 양수 c의 값을 구해봐라. 양수 c. 자, 그럼 평균 변화율식은 어떻게 될까? 0부터 3까지. 어떻게 되겠어? 자,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3 빼기 0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예요? 3 들어가면 27 빼기 9니까 18이죠. 0에서 함수값은 0이네요. 이게 6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것과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며. C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냥 요거 미분해서 갖다가 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너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x3승은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요게 뭐냐면 f'x거든? 이렇게. 너의 C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C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x자리에 C를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고. 이게 도함수의 장점이라고. 미분계수를 구할 일이 있으면 미분해서 그냥 그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갖다 대입하니까 너는 3 C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미분하는 것을 쓰지 않고 그냥 나는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미분계수 정의로 가셔야 돼요. x가 c로 갈 때 이것도 해줄게.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입니다.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3x 빼기 c의 3승 더하기 3c 이렇게 간다고. 요거 요렇게 묶어가지고 약분하시면 돼요.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약분되고 x제곱 xc c제곱 빼기 3 이게 남거든. 딱 분모 x 빼기 c 이렇게 있고 너도 x 빼기 c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c로 보낸다고. 이거 뭐 나와? 3c 제곱 나오잖아. 빼기 3 나오잖아. 이게 누구야? 얘잖아. 훨씬 더 빠르죠. 도함수 구해서 대입하시면 훨씬 더 빨라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려면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2번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풀어보세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10번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겠지? 4번까지만 해야겠다. 4번까지 하고 조금 쉬어야겠다. 2번은 막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2번은 표현을 해석하는 문제야. 뭐라고 돼 있어 지금?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C에서의 미분계수 동그라미 치시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써주세요.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니네가 먼저 A,FA와 B,FB를 연결해봐. 그리고 걔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그려보세요. 걔랑 기울기가 같으려면 기하학적으로는 평행하다는 얘기야. 맞아? A, B를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보라고. 이 그래프에다가 적당하게. 그럼 몇 개 있겠어? 보니까 2개밖에 없죠.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맞아요? A, B 연결했어? A, B 연결하면 비스듬하게 그어야 되는데 A,FA와 B,FB를 연결하려면 비스듬하게 그어진다고. A,FA와 B,FB를 연결해서 비스듬하게 그어주세요. 그 비스듬한 직선이랑 평행하게 접하게 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답이 2개죠? 여러분이 뭘 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 3번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다시 1, 2, 3번. 굉장히 쉽습니다. 왜 자해하고 있지? 미분계 수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근데 h가 0으로 가는 거지? 요거예요. 요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지금 여기 보면 h가 있으면 다 h에 대한 얘기잖아. 미분계수 형태가 2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a로 가는 미분계수가 있고 h가 0으로 가는 미분계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4번을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는 미분계수도 있긴 한데 그건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잘 안 풀리나? 천천히 해보자. 봐봐. 일단은 f'1이 3이라는 거는 h를 기준으로 식을 써드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을 h로 나눈 것과 같아요. 이렇게. 요게 f'1의 의미예요. 근데 괄호 1번에서는 뭘 구하고 싶냐면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h가 아니라 2h죠. 마이너스 f1 나누기 h. 자, 그러면 일단은 극한의 구조부터 보자. 0분의 0꼴이에요. 맞아요?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보내면 f1 빼기 f1이니까 0분의 0꼴입니다. 자, 일단은 요걸 세모라고 놓고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되죠. 그지? 근데 빼보니까 2h라서 2로 써줍니다. 다시 2 곱하시면 되죠.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 형태를 맞춰주고 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왔던 f'1에 해당하는 3이라는 값이 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6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괄호 2번은 어떠니? 조금 구조가 달라요. 얘는 h0으로 갈 때 f 1-2h에서
F1 플러스 EH를 뺐습니다. 우리 앞선 형태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미분계수 형태는 A라는 점은 고정돼 있었어. 그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점 B가 막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정점을 가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가지지 않죠. 얘는 정점을 가지지 않고 얘도 1 빼기 2H에서 오고 있고 얘는 1 더하기 2H에서 오고 있고 F1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구조를 완벽하게 맞춰주시려면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F1을 여기다 빼주고 F1을 더해주고 요렇게 식을 더하고 빼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요렇게 따로따로. 자, 그럼 이제 봐. 너 빼기 너가 되려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H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다시 곱해줍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너 빼기 너가 되려면 마이너스 2H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로 뭐야? 뭐? 뭐기? 뭐지? 응. 요게 3이고 얘도 3이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3 답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F1을 더하고 빼줬죠? 이거를 F1을 더하고 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원래 이제 원래 요거 있거든? 요거 너 빼기 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4H가 되는 거 맞아요? 사실은 마이너스 4로 하면 똑같아요. 똑같죠? 아까랑. 그냥 너 빼기 너를 분모에 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괄호 3번은 어때? 괄호 3번은 조금 형태가 달라요. 똑같이 H가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H 제곱 더하기 H가 있지?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분모에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그냥 일단 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갚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H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극한 따로 계산하시고 요거 극한 따로 계산하시고 두 가지 조각으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을 정의냐면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가 된다고. 그죠? 너 빼기 너 분모 있으니까 뒷부분은 H 약분되면서 어차피 1로 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 1과 똑같아요. 답은 그냥 3이 나옵니다. 이런 종류의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주 잘 나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방금 한 거랑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구조이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구조일 때는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n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이 h라고 치환을 해주세요.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을 h로 치환하면 h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n분의 1을 다 바꿔주면 n은 h분의 1이 되겠지? h분의 1이니까 h를 분모에다 써주시고 f에 1 더하기 2h가 되고 f에 1 빼기 3h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기본적으로 h가 0으로 가기는 하지만 0보다는 부호가 항상 어때야 되냐면 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무한대는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0 플러스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큰 상관은 없어요. 왜 큰 상관이 없냐면 이미 F'1이 6이라는 걸 알려줬지. F'1이 6이라는 거는 F1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고 6이라는 거야. 즉, 0 플러스가 되면 얘는 사실 이제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둘이 어차피 같은 값이라는 거야. 어차피 둘 다 6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너 빼기는 없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춰줬죠. 1 플러스 2h에서 1 마이너스 3h를 빼서 5h, 5 이렇게. 답은 뭐가 되냐면 30 되죠. 자, 밑에 괄호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n분의 1 치환하고 안에 있는 부분 조금씩 잘 정리하고 또 빼고 F'1 되죠?
h분의 뭐라고 쓰면 될지. 하도 이거를 수업 때 겨드랑이 끼고 있었더니 이제는 너네 혹시 환지라고 뭔지 아니? 환지. 영어로는 phantom finger라고 하는데 환지. 이게 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일하다가 뭐 손가락 아니면 사고 같은 걸로 손가락이나 손 같은 데가 이제 사지가 절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렸어. 근데 손가락이 나는 분명 없어. 근데 손가락이 가려운 느낌이 나. 어떤 증상이 아마 들어는 봤을 수도 있는데 팔이 없는데 막 왼쪽 손이 가려. 팔이 없어. 없는데. 그걸 환지라고 불러요. 환지. 비슷하다고. 얘 지금 안 끼고 있어도 여기 끼고 있는 느낌이 나. 하도 끼고 있었더니 저걸 주 6일씩 끼고 있으니까 뭐 없으면 이상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껴있는 것 같아. 빼고 있어도 이상해요. 이거 뭐 직업병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자 거의 심검의 경지랄까. 보세요. 요거 뭐가 되죠? F 1 더하기 몇 H가 나와요? 3H 나오죠? 왜냐면 N분의 3이니까 그지? 그 옆에 거는 1 빼기 H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꿨는데 너 빼기 너니까 4H로 바꿔주면 되죠. 맞죠? 다시 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극한에 대한 변형이 우리 미적분 수업할 때 아주 많이 나와요. 미적분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둘을 섞은 극한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식 변형은 아주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극한에 대한 기준은 뭐냐? 극한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로 주어진 식을 계속해서 변형을 하고 그 변형하고 남은 짜투리들이 있거든. 그 짜투리들을 잘 연산해서 원래 조건과 얘를 합쳐서 계산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미적에서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수업하게 될 초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보통 여러분이 미적분이 미적분이 어렵긴 하구나 라고 느끼는 최초의 그 약간 고비입니다. 그렇죠? 자, F 1은 1, F 프라임 1은 3. 그리고서 극한을 구해달래요. 일단 첫 번째는 x가 1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고 있고 x 빼기 1이라서 분자 구조를 보시면 fx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니?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부분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f1이 1이기 때문에 얘가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f1의 역할을 해요. 즉, 요 왼쪽 부분이랑 분모까지 합쳐주시면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라서 1에서의 미분계수로 갑니다. 자, 얘는 어디로 가겠어? f1이 1이니까 얘는 2로 가겠죠. 맞아요? 왜냐면 fx는 다함수이고 다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1로 다가가는 너의 극한값은 1에서의 너의 함수값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로 가고 옆에 있는 부분은 f'1로 가니까 답은 6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3 곱하기 2가 나와요. 괄호 2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보통 처음 풀면 괄호 2번 같은 것들을 좀 풀기가 힘든데 자, 얘도 해볼게.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본능적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줍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는 x의 fx 빼기 1이죠. 이 부분을 식변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극한 식변형은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자 분모의 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뭔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식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계수식을 이용을 하려면 원래 뭐가 필요하냐면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f1 혹은 fx 빼기 1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fx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1만큼을 빼주고 다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x로 바로 열어서 fx 빼기 1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데 x랑 합쳐져가지고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이 부분을 fx-1을 왜 줬다? 너가 뭐니까 이만큼이 미분계수 형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fx는 자기 자신 혼자서는 미분계수 극한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약분되면 그냥 1이죠. 그래서 너분의 너는 f'1이고, x는 어차피 1로 가고 있고, 그냥 1 곱하기 f'1 더하기 요만큼 1 되고, 곱하기에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는 1로 가면 2분의 1로 가겠지, 그지? 즉, 이 부분이 3 더하기 1 나누기 2, 답은 2가 됩니다. 뭐 이해가요? 밑에 있는 거 3번 한번 해보세요. 괄호 3번. 바로 3번 한번 해보세요. 딱 봐도 분자 분모를 뭐 유리화를 해서 뭔가 해결할 것 같이 생겼죠? 와이프가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원래 한 달 살이요? 퀸 침대랑 킹인가? 킹 침대랑 슈퍼 싱글이랑 두 개 붙여서 셋이서 한 이렇게 넓은 침대에서 잤었거든. 근데 이제 둘이 같자. 나 혼자 이렇게 디글디글 굴러다니면서 이제 옆에 고양이 한 마리 딱 끼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근데 내일이면 오네요. 너무 좋네. 너무 기쁘네요. 아이, 너무 보고 싶네요. 어차피 요새는 내 영상을 잘 안 보더라고. 와이프가 예전에는 내 영상 가끔 보더니 요새는 안 봐요. 에라이. 재미없어. 하고 싶으면 하시죠. 평소에 어떤 말이에요? 사실 가끔 볼 때. 하필이면 그리고 또 막 이랬는데 막 갑자기 니네가 막 이거 존나 눌러서 막 실시간 인기 동영상 이질할 때 갖고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 그러니까 내 영상들 중에서 최근에 조회수가 좀 급격하게 오른 걸 이제 맨 앞에 추천해 준단 말이야. 근데 막 주작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원래 나 가면 쓰는 게 그게 가장 저거였고. 그것도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전 할로윈인데. 자, 해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한 결과물부터 써볼까요? 분자는 fx 빼기 f1이 되겠죠. 분모는 x 빼기 1이 됩니다. 각각을 유리화한 결과물을 쓴 거고, 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너의 켤레를 곱했을 때 분자도 곱해줍니다. 플러스 분자는 너의 켤레죠?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얘가 0분의 0꼴이고 이 부분은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그지? F1은 어차피 1이고 봐봐. F1이니까 너 1, 1, 1, 1 요건 싸가리 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뭐예요? 그냥 F' 1이구나. 답은 그냥 3이구나.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답이 그냥 3이야. 그래서 그냥 F' 1이라고. 넘어갑니다. 자, 6-1번 한번 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이번에는 극한을 줄 테니 이 극한을 가지고 거꾸로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껏 4, 5번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 줄 테니까 요거 식변형해서 다른 극한값 한번 계산해볼래? 라는 거였고 이번엔 거꾸로 해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고 x 3승인데 인수분해 바로 해줍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분해 fx 빼기 5는 1.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지? 분모 인수분해 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맞아요?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거는 fx에 3으로 가는 극한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fx는 지금 현재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fx에 3으로 가는 극한값이 5라는 정보에서 우리가 함수값이 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때문에? 다항함수의 어떤 특징?
다시 천천히 말을 잘 들으세요. 눈으로 보는 게 중에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얘는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수렴하는 극한이라서 어떤 수렴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돼. 그래서 fx가 3으로 다가갈 때 fx의 3에서의 극한값이 5예요. 맞죠? 근데 fx는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3에서의 극한값이 5면 3에서의 누구도 5가 돼? 함수값도 5가 돼요.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연속성이 있는 함수니까. 여기까지. 즉 다항함수라고 주지 않고 fx가 연속함수라고 줘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줘도 상관이 없죠. 미분 가능하려면 아까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얘가 사실은 누구냐면 f3이지롱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제 선생님이 아주 이 정의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맨날 요즘에 넣으면 이거 F3이 5구나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간다고. 자, 그러면 너분의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 왼쪽 부분이 F'3이죠. 자, 얘는 어디로 가? 분모가? 9, 9, 9, 27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F'3은 27이고 F3은 5구나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둘이 곱하니까 답은 135구나 이렇게 된다고. 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밑에 거 괄호 2번 해봅니다. 재밌죠? 이쪽이 다 이 미분 계수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아주 기초 생기초예요. 여기서 상당히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능수능란하게 가셔야 돼요.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미분계수 어렵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월급반은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데 금방 나왔죠? 자, 민경아, F1은 얼마니? F1은 얼마예요? 이거랑 거의 풀이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거 모르면 좋지 않은데. F1 얼마니 민치가? F1. 지금 F1분의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요 극한식에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인수분해 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그 x 마이너스 1저 인수기 있을 인수로 가고 있으니까 fx는 아니 F1이 얼마냐고 F1이. 어차피 fx가 몇 차 함수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인수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어차피 인수로 풀어낼 필요도 없고. F1이 얼마? 5가 돼요? 네. 틀렸죠? F1 얼마예요? 2지 2. 왜 2야? 왜 2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봐. 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수렴값을 가져요. 그죠?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fx의 1로 가는 극한값이 2인데 1에서의 함수값도 2가 돼야 되죠. fx는 연속성이 있는 다항함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f1은 2예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2를 곱해주시면 이제 요 좌변에 있는 게 1에서의 미분계수 f'1이죠. 그러니까 6이죠. 답은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다. 그치? 자, 7번은 여기서 했던 것들 5번과 그러니까 5번, 6번, 4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은 7번이에요. 역시 다항함수 조건 나와 있고요. 하나 풀어줄게. 다항함수 조건 쓱 보니까 F'1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너를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식은 1에서의 미분계수인 F'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구조인데 보니까 너 빼기 너가 마이너스 7h가 나와야 되지, 그지? 이거 7h가 아니라 마이너스 7h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요걸 일단 써줍니다. 따로 곱하시면 되죠. 자, 요만큼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7을 곱했으니까 답은 14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나요? 괄호 2번은 무슨 소리야? 첫 번째 주어진 극한이 F', F1은 A고 F'1은 3이고 이렇게 요 극한에서 그렇게 읽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마이너스 5 F'1이죠.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지? 자, 8번은 조금 다릅니다. 8번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 fx 나오다가 갑자기 fx 플러스 1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보통 x가 아닌 것이 들어가면 치환한다. 그래서 x 플러스 1을 뭐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t는 3으로 가고요. x 플러스 1이 t니까 ft 빼기 8 나누기 여기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인데 x 플러스 1이 t자 t 플러스 1 t 빼기 3이 됩니다. 요 극한이 5예요. 문제에서는 f3 더하기 f'3을 구해달래. 8번은 왼쪽에 있었던 6번과 같은 상황이죠. 이제 그지? 보니까 양변에다가 요거 곱하겠지? 일단 그지? t 플러스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양변에 그냥 곱해버렸어. 그럼 이제 좌변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서 t, f, 3이 8이고 3에서의 미분계수가 20이죠. 답은 28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9번, 10번 다 비슷비슷합니다. 10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풀어보세요. 고배 정리랑 고배 미분법과 나머지 정리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어차피 1시간 더 할 거니까. 그걸 제외해도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다. 22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앞으로 한 10문제 정도? 앞으로 한 30분 정도? 한 10시 10분? 15분 정도? 15분? 첫 번째 식을 변형해서 여러분이 F1과 F'1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잘 보시면 Fx 안에 X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치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조를 맞추셔도 됩니다. 우리가 F, A 빼기 B, FB면 분모가 A 빼기 B가 들어가야 되죠. 즉 분자에 Fx제곱 마이너스 F1이면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리미트 바로 치환합니다. x 플러스 1t라고 놓으니까 t는 1로 가고 ft 마이너스 2 자, 요게 x에 x 플러스 2인데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인가? 너가 3이니까 양변에 t 플러스 1을 곱합니다. t 플러스 1은 2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f1은 2고 f'1은 6이 나옵니다. 자, 이 둘을 바탕으로 주어진 극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에 x제곱 들어가 있고 빼기 f1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구조가 맞다는 거야. x제곱에서 1을 뺀 게 분모에 있으면 돼요. 근데 원래 없었죠?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여러분은 친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돈은 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뭐 500원, 만원, 뭐 5만 원 이하 뭐 이런 거 안 칩니다. 뭐 여러분 재미아니지. 급식이니까 한 20만 원 이상으로 칩시다. 20만 원 이상 빌려준 적 있나요? 쉽지 않죠. 여러분 입장에서 한 20만 원 이상인데 내 입장에서는 한 200만 원? 한 500만 원 이상? 뭐 이 정도의 체감일 것 같은데
빌려주면 이렇게 친구끼리 돈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들어봤니? 솔직히 말하면 10,000원, 20,000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뭐 그냥 사실 줘도 뭐 진짜 친구면 그 정도는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애매하게 좀 적당히 큰 돈 그리고 엄청나게 친하지 않은 사이. 그러니까 진짜로 이 돈이 아깝지가 않은 친구가 있어. 내가 정말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형편안 돼서 못 갚아.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 친하진 않아. 근데 빌려달래. 또 거절하기도 애매해. 또 빌려주고 나면 받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불편해 나중에. 그러니까 뭐 기일이 돼도 안 갚고 이러면 이게 계속 재촉하자니 내가 너무 빚쟁이 같고. 그래서 이래서 가급적이면 빌리지 말라는 거 서로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경험을 선생님은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 제때 갚으면 괜찮아요. 제때 갚으면 다시 빌려줘도 돼요. 사실은. 근데 쉽지 않죠. 이렇게 매번 제때 갚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친구가 뭐 막 또 상황이 막 자기가 어려워서 막 내가 빌려줬어요. 근데 생활비가 뭐 어쩌고 카드값이 어쩌고 막 이래. 근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어디 발리 놀러 가 있어. 그럼 약간 되게 황당하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나는 너한테 그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즐기지 못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 그 보통 빌린 쪽의 스탠스는 그렇단 말이야. 예컨대 내가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바다 낚시를 하러 갔어. 바다 낚시 한번 하면 20-30만 원씩 깨져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예컨대. 근데 난 너무 바다 낚시가 하고 싶었어. 이걸 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너무 하고 싶었어. 하루쯤 그냥. 근데 그 친구가 보고서 내가 바다 낚시 다녀온 걸 보고서 야, 너 나한테 돈 갚을 돈은 없고 바다 낚시를 갔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럼 난 숨막히게 그거를 다 갚을 때까지 막 개처럼 일만 하고 이래야 되나? 즐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인 거야. 아낄 수 있는 것은 한선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집에서 불도 안 켜지, 전기도 아끼지, 전기세도 아끼고 물도 안 쓰지. 물도 막 세수하고 그걸로 샤워하고 빨래하고 뭔지 알지, 그지? 그렇게 살지 그러면 아예? 아무튼 빌려주지 마세요. 자, 이게 별것도 아니거든 사실. 근데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자, 요거. 그래서 그걸 따지고 들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뭐다? 너가 F'이라서 6이고 곱해서 2인 거죠. 이렇게 답 10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미분 가능성 볼 건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기본적으로 뾰족하지 않은 함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함수.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잘 시험에 나오진 않고 이제 내신 할 때 간단하게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지금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당분간은. 자, 그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그리시고 그게 아니다.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가 싫다. 그럼 미분 가능성은 원래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 좌미분, 0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우리 학교에 서술형에서 약간의 과정 같은 것들을 보는 이제 경향이 있다. 그러면 미분 가능성은 중간고사에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휘문고는 이제 뭐 글렀죠. 이거 뭐 개꿀인데 글렀습니다. 자, 리미트 한번 해볼게.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야. 자, 일단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얘는 미분이 될 거 같니 안 될 거 같니 0에서. 이것이 생긴 모양새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 뭐랑 뭐가 이어져 있어? 마이너스 x제곱이랑 x제곱이 0에서 붙어있는 모습이야. 자, 그것이 뾰족하니 안 뾰족하니 0에서. 안 뾰족하죠. 안 뾰족한 거 알잖아, 내가. 그래프 기형을 대충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이 된다고. 이렇게 가셔도 넘어가셔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직접 서술형에서는 너네가 그렸더니 뭐 뾰족하지 않아요. 이지랄로 하면 빵점 맞겠죠. 그래서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절대값 x 마이너스 0에서의 함수값 나누기 x 빼기 x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심지어 얘는 0에서 좌극한 우극한까지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약분되고 나면 야 절대값 x 0으로 가면 어차피 어디로 가? 0이잖아. 0인 거예요. 자, 근데 절대값 x는 아까 어땠어? 이렇게 된 건 어땠어? 이거를 반드시 약분하기 전에 나눴어야 됐죠. 왜냐면 너가 아직은 x랑 약분되기 이전이거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른단 말이야.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나오고 플러스일 때 플러스를 나왔단 말이야. 좌우 미분계수가 달랐죠. 뾰족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0이 돼버린다. 자, x제곱이라고 다를 것 같니? 다르겠니? 상식적으로. 똑같이 0 나오겠지, 약분되고. 그러니까 기억번, 미음번은 다 미분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디귿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0일 땐 0인데 0이 아닐 땐 x분의 절대값 x야. 자, x분의 절대값 x 졸라 많이 나오는 함수거든. 특히나 내가 이과하고 미적분을 할 거라면 그쪽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x분의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얘는 보니까 0에서는 0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지? 그럼 애시당초에 0에서 이 디귿번의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0에서? 0에서 어떤 특징을 가져요? 미분 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뭐가 안 돼? 연속이 안 되잖아. 불연속이잖아. 아니야? 야, 머릿속에 안 그려져? 마이너스를 오다가 0, 1 가는 거 이거 안 그려져? 마일 1 찢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미분이 안 돼. 연속이 되는 거는 미분 가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미분은 당연히 안 되고 연속이 되더라도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심지어 매끈해도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매끈한데 미분이 안 되는 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된다고. 지금은 그냥 매끈해 미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2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풀어보세요. 2번. 안 돼. 10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갔다 오세요. 보고 싶은 거. 10시까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분? 20분? 좀 열어줘라. 열어주면 민경이가 여자라도 한 명 소개시켜줄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잘하라고. 여학생 한 명밖에 없는데 잘해주라고. 야, 월급 받는 3명이에요, 여학생. 소중하다고 자기 친구는 소중하다고. 당연하지. 너한테 소개시켜줬다. 무슨 쌍욕 먹으려고, 이 자식아. 왜요? 그 새끼 쓰레기더라. 이럴 것 같잖아. 왜요? 아주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며. 절반 한 사람만 바라보는데. 자. 근데 진짜 민경이가 중심은 데려가려고 했어. 그래서 그 반은 엄청 행복해요. 그만? 뭐 행복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용해요. 조용해요. 진짜 되게 여자애들 별로 없어. 근데? 왜? 그래. 우산 없어 너? 우산이 아예 없다고? 이거 수업 갔다 오세요. 빨리 가. 자, 보세요. 일단 F'는 0보다 크다. 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여러분이 그려보시고 기울기가 0보다 큰지를 보면 기울기가 0보다 크죠. 2번. 3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는가? 어때요? 불연속이긴 하지만 좌우 극한이 서로 같죠. 디귿번. 3번. 불연속인 점이 2개인가 보니까 3에서 5에서 4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3개인가? 3, 5, 뾰족한 1까지. 그죠? 마지막으로 F'X가 0인 점은 2개인가? 0짜리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거는 0에서 그릴 수 있고 3에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에서는 불연속이죠. 미분계수 0 당연히 아닙니다. 한 개. 넘어갑니다. 자, 13번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우리가 수식을 주고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계를 주고서 연속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앞에 함수 연속 파트에 나왔었지. 함수 연속성 파트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위에다가 1 대입하고 밑에다가 1 대입하고 서로 같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사실은 1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1에서의 우미분 계수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미분계수 식의 정의상 x-1분의 어쩌고 해가지고 식 써갖고 뺀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구조가 다항함수로 돼 있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굳이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따라갈 필요 없이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너의 도함수, 너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대입할 수 있었죠. 그지? 즉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위아래다가 1 대입하고 위아래 미분해서 1 대입하고 이게 끝입니다. 자, 해볼게요. 위아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2 더하기 B 플러스 4 맞아요? 위아래를 미분해 봅시다.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2x 위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자, 밑에다가 미분해 보시면 4x 플러스 b 나오는 거 맞나요? 2x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면서 4x로 바뀌고 bx는 b로 바뀐다고 그랬죠? 1 들어가면 4 플러스 b가 나옵니다. 다 했나요? 끝났죠? 넘어갑니다. 밑에 14번도 완전히 같은 문제예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번 숙제를 풀어 오시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이거 말고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이 있어.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은 요 기본 방식에 익숙해집시다.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근데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만.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긴 한데 루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래? 예를 들면 위의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아니라 예컨대 루트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x 플러스 a가 돼 있어. 너네 루트 x라는 함수를 미분할 줄 모르지, 그지? 내가 미분할 줄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뭘 써야 되겠어, 당연히?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셔야 된다고.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미분계수 정의는 뭐야? x 마이너스 1 분의 fx 마이너스 f1 fx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루트 x 플러스 a가 그냥 들어간 다음에 그럼 너네 극한, 루트가 들어가도 극한 계산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냥 유리화해서 풀어버리면 된다고. 애들이 가끔 그렇게 나오면 못 푼다고. 애들이 뭐만 할 줄 아냐면 이거를 도함수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모른다고. 위아래 미분해서 푸는 방법밖에 모른다고. 그것만 알면 한계가 명확하다고. 왜냐면 걔는 개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학교들에서는 이제 내신에 나오는 경우에 이 자리에 뭐 유리함수 같은 것도 나오고 뭐 무리함수 같은 것도 나오고 어쨌거나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것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극한을 계산할 줄만 아는 형태라면 다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볼게요. 자, 지금 0,1, 2,2 너를 연결을 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A, B, C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림을 잘 보세요. 슝 이렇게 돼 있고 0,1이고 2,2죠. 2,2 약간 다리가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너를 매끈하게 연결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2차 함수의 모습으로.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당연히 2차 함수에 이 부분이 2차 함수 모습을 띌 텐데 너의 미분계수가 얼마겠어? 이쪽의 미분계수랑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야? 그게 얼마인 거야? 미분계수 얼마야 이거? 내가 상수함수 미분계수 얼마라고 했어? 미분계수 0, 0, 0. 상수함수는 변화율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상수함수는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는데 평균 변화율 자체가 다 0이니까 극한도 다 0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도 미분계수가 0이 나와야 돼. 너네 2차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이 점이 뭐라는 소리야? 어떤 점이라는 소리야? 2차 함수에서의. 어떤 점인 거야 이거? 꼭지점인 거야. 꼭지점이 2,2인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최고차는 A에 x 빼기 2에 제곱 플러스 2 요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딜 지나가? 0,1 지나가지. 0 들어가면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요? 요거 이해가요? 그렇죠. 맞나? 뭐 약간 이상한데? 이게 되냐? 잠깐만. 식이 안 맞지 않니? 0,인데? 2분의 2분의. 응. 여기다 1 넣었어, 실수로. 응. 요거 0 들어가면 4죠, 4. x 빼기 2의 제곱이. 이렇게. 그럼 정확히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 나오게? 요거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요거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즉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나와 이거? 정확히 1 나오죠. 요거 미분해서 1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의 여기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지 않지? 이쪽 기울기도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조건이 충분히 많은 문제다. 그 다음에 16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 풀지 마세요. 숙제할 때도 풀지 마세요. 자, 도함수의 정의 나오고요. 다함수의 미분 나오는데 우리 아까 22번까지만 하고 마친다고 했죠? 고배미분법, 미분계수와 나머지 정의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고배미분법과 미분계수와 나머지 정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를 선생님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뭘 빼셔야 되냐면 뒤에 숙제에서 40번 풀지 마시고요. 40번. 40, 42, 그 다음에 41도 풀지 마시고 그리고 더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없죠? 거의 없네요. 있다. 76, 77, 그다음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는 이번 숙제에서 풀지 마세요. 요 고배미분법이랑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 자, 17번 보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 17번 말고 밑에 있는 거 보세요. 18번 보세요. 18번. 18번 풀어드릴게요. 작년에도 18번을 풀어줬네. 자, 우리가 도함수라 함은 f'x는 이 정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에서 fx를 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고 그랬냐면 f의 x 플러스 y 너는 fx 더하기 fy 빼기 1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를 만족한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여기서 활용할 거예요. fx 플러스 h로 y 대신에 h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식변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xy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x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보셔야 되고 xy에 뭔가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함수값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뭘 대입할 수 있게? xy에 뭘 대입하면 될까? 요걸 대입하면 함수값 하나를 딱 구할 수 있어요. 둘 다 0을 대입하시면 f0이 구해집니다. 짠! 왜 이렇게 나와?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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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2항되고 한 개씩 없어지죠? f0, 1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h는 요 관계식에 따르면 fx 더하기 fh 빼기 1인데 1 대신에 f0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지? 이렇게 써줍시다. fx 길이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자, 정리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h 마이너스 f0이고 이렇게 구조를 써도 상관없죠. 굳이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구조를 알아보기가 좋으라고. 물론 여기서도 h를 잠깐만. 약간 이상하지 않니? 안 이상하구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뭘 뜻하게? 이게 무슨 구조게?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일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함수값끼리 빼고 x좌표끼리 빼면 미분계수 형태거든? 근데 어느 점에서? 이 안에가 다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0으로 가고 있잖아. 0에서의 미분계수야. 잘 생각해봐. 자, 얘는 0,f0이 있고 이렇게 h,fh가 있는 거야. 맞아? 얘네를 연결했는데 h가 1로 다가오고 있다고. 요렇게 된다고. 0에서의 접선이 된다고. 이해가요? 이거 수식을 보고서 이게 바로 f'0이라는 거 나와야 됩니다. 근데 f'0이 얼마래? 문제에서 알려줬어? 안 나와 있네. f'2가 1이라는 건 알려줬지, 그지? 근데 내가 지금 구한 거 자체가 뭐야? f'x, fx의 도함수를 구했어. 근데 f'x를 구해봤더니 f'0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f'0이라며. 그럼 내가 x에다 뭘 대입할 수 있어? 주어진 조건을 쓰려면 2를 대입할 수 있잖아. f'2는 1이라며. 여기다 1을 대입해. 그럼 1이잖아. 누가? f'0이. 사실은 f'x는 상수함수였던 거죠. 왜냐면 애초에 f'0이라는 거는 정해진 값이야. 뭔지 모를 뿐 정해진 값이라고. 상수함수인데 그 상수함수의 하나의 함수값이 1이라며. 다 1인 거죠. f0 더하기 f'1은 1 더하기 1 답은 2가 된다. 넘어갑니다. 다음 수의 미분 19-1, 2번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번을 한번 보시면 20-2번 한번 해보세요. 두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20-2번 해보세요. 미분을 해서 쭉쭉쭉 써주시고 마지막에 1을 대입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다항 함수에 1을 대입한다는 거는 모든 개수의 합을 보는 거예요.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큰일 났다. 특강인데 다음 주부터 조졌다. 다음 주 1년 중에 가장 불행한 두 번의 시기. 여름방학 첫 2주, 겨울방학 첫 2주. 뭐 그렇죠. 아니 날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별로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철학을 전공으로 철학과 교수신데 그 기상청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기후와 그 지역 문학의 어떤 특징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막 연구를 막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왠지 영국이 날씨가 되게 안 좋은 거 아니? 아니? 영국이 되게 비 오는 날씨 많고 흐리고 그러니까 영국이 딱 뭐 요즘 우리 막 흐리는 그냥 이런 날씨처럼 계속해서 그런 날씨가 많은데 근데 영국 문학 작품 같은 것들 보면 되게 우울한 게 많아요. 셰익스피어도 거의 비극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색채가 약간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런 영향이 있나?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 남미 이런데 삼바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막 거기 되게 뜨겁고 막 되게 햇빛 쨍쨍하고 막 사람들 유쾌하고 근데 막 그들이 그렇다고 잘 살진 않거든 남미 쪽이. 근데 되게 유쾌해요. 보면 막 되게 신기해.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그 기후에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로 이사 가야겠습니다. 자, FX는 왜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답이 없어요. 이번에 와이프 한 달 살이 갔는데 3일 빼고 다 비 왔대. 3일 빼고 흐리거나 비 오거나 3일만 해를 볼 수가 있어서 한 달 동안. 근데 그래도 너무하잖아.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X의 2K-1이죠. 너는 X의 1승, X의 3승, X의 5승, X의 19승까지. 자, 미분을 해봅시다. 1, 3, X제곱, 5, X4승, 19, X의 18승. 요게 이제 F'X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싶은 거죠. 1을 대입한다는 건 모든 개수의 합을 보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1, 3, 5, 7, 땡땡땡을 하겠다는 거니까 홀수 10개 합입니다. 은 10의 제곱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말고사 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학은 항상
앞에서 배운 것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그마에 대한 연산 같은 것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22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적당히 맞죠? 최고차항 계수가 밑줄 1이 아닌 밑줄 다항함수 fx. 참고로 22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f'1의 값을 구해봐라.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한 개 줬고요. 0분의 f', 그러니까 x분의 f'x의 극한 값을 한 개를 줬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가 수렴하는 극한을 갖는다는 것은 최고차항의 계수에 b가 이제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x1으로 갈 때는. 그러려면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즉 fx를 과감하게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최고차항을. 뒷부분은 알파가 아닙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우린 최고차만 관심이 있어. 자, 분모는 뭐가 되겠니? a에 x에 n 더하기 3승 되는 거 맞아요? 분자는 fx 전체를 제곱하면 a제곱 x의 2n승이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f에다가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가면 x의 2n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a에 x의 2n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요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고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이 어쩌면 0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죠? a가 0 혹은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x의 2n승이 최고차가 되지가 않습니다. 맞죠? 참고로 그런 문제도 나와요. 내신에서 막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사실은 0이지롱 마이지라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고 애시당초에 내가 여기서 최고차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는 a가 0이 아니게 정의를 했을 거 아니야. 애초에 처음부터 a가 0이면 제가 최고차라고 불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가정을 할 때. 그지? 즉, 이 부분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차라는 거야. 약분되면서 뭐가 나와요? a-1 이렇게 나오지. 그지? a-1이 바로 4니까 a는 5가 되고 n은 차수가 같으려면 3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 fx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5x에 3승 더하기 뒷부분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리미트 이번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다 라는 얘기는 너가 4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함수보다는 다항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비였어요. 0으로 갈 때는 뭐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계수비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의 계수비 최저차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f'x가 이번에는 위에는 잘 모르겠지만 최저차는 4x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너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 뒤에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아는 거 아니야? 얘랑 합치면? 끝났네요. 그래서 사실 f'x는 15x제곱 더하기 4x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이런 것들을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는 뭐 뒤에 미분 파트, 도함수의 활용 파트, 적분 파트에 가서도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숙제 아까 얘기한 거 제외하고 푸시면 되고 민식이는 숙제 나 보여주고